안녕하세요. 서울타로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특징이 뭔지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점이 여러분을 돋보이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특별한 점, 왜 여러분의 눈에 띄는지 보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매력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도 볼 거예요. 오늘은 다른 도시에 있는 엽서들과 그리고 팜플렛을 준비했어요. 그룹 1, 1번은 뉴욕의 노란색 택시 포스카드, 그리고 2번은 멜번, 이거는 트램이에요. 멜번에 있는 트램 엽서, 그리고 3번은 런던 2층 버스 엽서예요. 그리고 4번은 맥주 기네스 좋아하시나요? 기네스 맥주 공장,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기네스 맥주 공장 팜플렛이에요. 타임스탬프는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있고요. 그러면은 리딩에서 뵐게요. 1, 2, 3, 4. So, what is the thing that makes you unforgettable? Which trait, which unique trait instantly sets you apart from others? Group 1. Wow. Group 2. Group 3. Group 4. What makes you, what makes you stand out? What's the trait that makes you stand out? 1, 2, 3. Group 2, 1, 2, 3. Group 4, no, group 3. Group 4. So, how are you already know? How does this trait influence the way people see you? How does this trait influence the way people see you? So how do people react to you? React to you because of the way you look or because of the trait? If you hear anything here, my baby's here with me, so please bear with me. He's a good boy normally, but anyway, so how does this trait influence the way people see you?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Okay. And how are you already showing this trait in your everyday life without you knowing? So how are you using this trait without you even realizing? That's my baby. How are you using this unique trait without you even realizing? How are you using your unique trait unconsciously? So I'm gonna get, okay, we're gonna do 3. So that's group 1, 3, group 2, group 2, group 3, one more. Okay. That's group 3. My baby's he's doing good, he's happy. Group 4. Right.
So what can you do to fully shine with this unique trait? What can you do to make most of it? Group 2, Group 3, Group 4. What can you do to make most of it? What can you do to fully shine with this trait? Alright. 1번 뉴욕 엽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돋보이게 하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매력, 여러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분이라면 그 허리에서 골반을 걸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곡선이 눈에 띄게 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스몰을 입든 라지를 입든 상관없이 허리와 엉덩이 사이즈에 큰 차이가 있어서 허리에서 골반 그리고 엉덩이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아주 육감적으로 드러나요. 특히 앉아있을 때보다는 서있을 때, 그리고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 훨씬 더 눈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성들 눈에는 먼저 허리와 엉덩이의 대비가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의 대다수가 아마 여자분일 것 같은데, 만약에 남자분이라면 반대예요. 엉덩이가 작고 골반이 넓지 않은 대신에 어깨가 떡 벌어진 그 역삼각형 체형이라서 마찬가지로 뒤에서 봤을 때 듬직하고 매우 남성적으로 보여요. 여자분이라면 여성성이, 남자분이라면 남성성이 두드러지는 몸을 가졌는데, 중요한 건 가슴보다 엉덩이 쪽이 특히 더 두드러지는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노출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허리와 엉덩이 곡선이 드러나는 옷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딱 붙는 바지나 허리와 엉덩이 부분만 붙고 뭐 다리는 헐렁한 그런 바지를 입는다든지 무의식 중에 그런 매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정면으로 볼 때나 옆모습 아니면은 고개를 살짝 숙였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묘한 매력을 느껴요. 굉장히 강한 성적 매력에서 오는 그런 신비함이 있어요. 특히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말이 많지 않은 편이라면 그 조용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더해져서 이 사람 뭔가 신비스럽다 이렇게 호기심이 더 커져요. 그래서 첫인상에서 그 섹시함에서 오는 무게감이 있고, 가볍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신비로워 보이는 게 가장 두드러지는 매력이에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많이 드러내는 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하고 궁금증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모습이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낮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타입이 아니지만 밤에 보거나 뭐 서 있을 때 뒷모습이 유독 신비롭고 섹시해서 낮에 본 거랑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쩐지 여러분의 강한 성적 매력이 밤에 더 부각이 돼요. 그리고 이 카드, 이 sensuality 카드 보면은 여기 이너가 있잖아요. 근데 이너는 흔히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만큼 여러분도 흔히 볼 수 있는 외모가 아니에요. 아마 엉덩이와 그 허리의 곡선이 굉장히 크고 뭔가 일반적인 사람보다 몸매가 이국적이거나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두드러져서 보기 드문 아주 귀하고 독특한 몸매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한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런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는지 볼게요. 확실히 여러분이 가벼운 인상은 아니고 차분해 보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조용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뭐 자신 없고 소심하다 이렇게 여러분을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고, 굳이 여러분이 본인을 막 드러내거나 표현하는 대신에 조용하고 무게감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러분한테 따뜻하고 편안하게 대하고 협조적으로 행동해요. 그런데 특히 동성분들은 본인이 관심 있는 이성이나 배우자,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여러분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강렬한 성적 매력이 있어서 상대방,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하거나 여러분이랑 함께 있을 때 유난히 신나 보이는 걸 금방 눈치채서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질투나 방어 태세를 갖출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의도가 나쁜 건 아닌데 무의식 중에
아,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 파트너가 끌리는 건가? 이렇게 하고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을 싫어한다거나 적대적으로 대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차분하고 진중해 보이고 말 잘 들어주고 성품이 좋아 보인다고 여러분을 느껴서 평소에는 따뜻하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이성이 끼거나 누군가한테 더 돋보이고 싶을 때 괜히 본인도 모르게 여러분한테 질투심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가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매력을 활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본인이 가진 강한 그 성적 매력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매력 때문에 불편함을 겪은 적이 많아서 더 드러내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매력 때문에 누군가한테 뭐 괴롭힘을 당했거나 뒤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졌거나 아니면은 사람들하고 심하게 갈등했던 경험 때문에 그 뒤로는 아, 웬만해서는 아무한테나 내 매력을 보여주지 말자 하고 굉장히 조심하게 된 거예요. 또 여러분이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랐거나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다면 아니면은 나는 평생 함께 할 사람한테만 이런 매력을 보여줄 거야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더욱더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강한 성적 매력을 좀 숨기고 가리면서 지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여러분도 모르게 그 허리나 엉덩이 라인을 적당히 드러내는 옷을 입는다든지 딱 붙는 바지나 아니면은 정숙한 스타일로 보이면서도 허리 엉덩이 곡선을 살짝 살리는 식으로 어느 정도 내가 가진 매력을 표현하고 싶다 뭐 이런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여러분이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남들하고 깊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친구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소개받는 자리에 가는 걸 꺼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가족들하고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지 않으려고 좀 거리를 두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여러분의 강한 성적 매력 때문에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거나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서 아주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상 이 매력을 거의 봉인해둔 상태고 아주 신뢰할 수 있고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한테만 살짝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하려는 여러분만의 한 가지 방법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매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더 빛나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 매력을 활용할 때 꼭 지금의 여러분의 진중함이나 정숙함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뭐 노출을 많이 한다든지 성격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의 아름다운 몸이나 조용하면서도 그런 섹시한 매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런 성적인 매력을 내보이는 건 여러분의 가치관과 잘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여러분의 전부를 막 내보이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이 지닌 그 무게감 있는 여성성 아니면 남성성이 주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조금만 더 열어 보여도 훨씬 더 빛날 수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닌 전혀 다른 장소나 휴양지 아니면은 아무도 여러분을 모르는 곳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늘 그렇게 뭐 다니라는 게 아니라 가끔씩이라도 멀리 떠나서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동안 눌러왔던 욕구, 나도 한번 이렇게 마음껏 매력을 뽐내보고 싶다 이런 욕구를 해소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숨겨야만 했던 뭐 엉덩이, 허리 라인이나 그런 묘한 섹시함 같은 걸 좀 더 편하게 드러낼 수 있고 의외로 그런 매력이 다른 환경에서는 훨씬 더 귀하고 특별한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 매력을 더 활용함으로써 훨씬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한테 이끌린 사람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찾게 되고 여러분이란 사람 자체에 호감을 느끼면 신뢰도 커지니까 하는 일이 더욱 잘 될 거예요. 그렇다고 꼭 뭐 현재 있는 곳을 떠나야만 한다는 건 아니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조금만 더 드러내기만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어요. 노출을 심하게 하지 않아도 뭐 여러분 사진을 올리거나 살짝 여러분의 이미지를 표현하기만 해도 많은 시선을 끌 수 있거든요. 그게 금전이나 성공의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적어도 여러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강한 성적 매력이 카리스마랑 이어지고 그 카리스마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굳이 이런 매력을 대놓고 드러내고 싶지 않더라도 내 안에 이런 힘이 있다, 이런 걸 인정하고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이나 생활을 하면은 분명히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연인을 찾고 싶을 때도 자신감이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눈에 띄고 결국에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넓어져요.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보면은 여기서는 내 매력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어일으키지 않고 내가 이렇게 숨기지 않아도 괜찮구나, 오히려 더 빛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꾹꾹 눌러왔던 욕망도 풀리고 훨씬 자유롭게 여러분이 가진 매력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개인 리딩 받고 있으니까 메일로 문의 주시면 리딩 어떻게 진행하는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틱톡은 사실 영어로만 하고 있는데 한번 관심 있으시면 그래도 제 채널 페이지에 보면은 주소 있거든요. 한번 찾아와 보세요. 다시 한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리딩에서 뵐게요. 2번이 엽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돋보이게 하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매력, 여러분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눈빛이 형형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여러분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그 눈빛이에요. 그 눈 모양 자체보다도 눈빛에서 굉장히 총명함이 느껴지고,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무게감과 강렬한 카리스마가 확 전해져요. 여러분 눈이 딱 봐도 굉장히 강한 사람 같다는 인상을 줘요. 그리고 처음에 눈을 본 뒤에는 전체 체형을 보게 되잖아요. 아마 2번 분들 중에는 키가 좀 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키가 아주 크지 않아도 뭔가 체격이 다부지거나 뭐 우락부락하게 큰 스타일이 아니어도 단단하고 탄탄해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에 탄력성이 많아 보이고 왠지 춤도 잘 추실 것 같고 팔다리가 길거나 유연해 보여서 이 사람은 약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건강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줘요. 그 외 독립운동가들 분들 옛 사진들을 보면은 눈빛이 엄청 형형하고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눈빛이 딱 그래요. 뭔가 영웅 같은 그런 기운이 뿜어져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눈을 오래 바라보지 못하거나 은근히 피하기도 해요. 그만큼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눈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강렬함인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공격적인 느낌을 살짝 받기도 해요. 부드럽기보다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라는 인상을 조금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혹시 다툼이 생기면 말싸움에서 끝나지 않고 몸싸움까지 갈 수도 있겠다, 절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해요. 그 강인함이 일단 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다부진 체격이나 탄탄한 몸에서 나와요. 근데 이게 단순히 보기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운동을 굉장히 잘 하시거나 뭐 춤을 되게 잘 추실 것 같아요. 몸이 엄청 유연하고 꼭 근육량이 많은 게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타고난 그 몸의 탄성이 좋아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기본적인 몸의 균형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뭔가 끈기도 있어 보이고 가볍지 않고 뭔가 알차다고 해야 되나? 몸이 강할 뿐만이 아니라 말싸움도 잘할 것 같고 머리도 굉장히 똑똑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람마다 타고난 지능이 각자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언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능이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운동신경도 남들보다 훨씬 좋은, 그러니까 몸의 지능이랑 언어 지능, 이렇게 두 가지 다 뛰어날 것 같다는 인상을 딱 받아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가 여러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특징, 여러분의 이 매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볼게요.
여러분이 워낙 강해 보이고 카리스마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처음 보자마자 굉장히 낮은 자세로 아첨을 하거나 괜히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상한 자존심을 가진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한테 시비를 걸거나 난 저 사람한테 꺾이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괜히 무모하게 여러분한테 맞서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무슨 당연한 말이나 요구를 해도 그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면 내가 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끝까지 괜히 본인이 옳다고 우기거나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좀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워낙 강해 보이니까 그 강함에 주눅들면서도 차마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원만하고 자존감도 적당히 있고 건강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여러분의 리더십과 현명함을 빨리 알아보고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뭔가를 이끌 때 그걸 잘 따라가고 의견을 잘 수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팀에서 아니면 모임에서 여러분이 전체를 이끌고 있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 회사나 조직에서도 여러분이 꼭 높은 직급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말을 되는 이야기를 하네 하고 자연스럽게 따르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똑똑하고 언어적인 지능이 높아서 이치에 맞는 말을 조리 있게 하니까 듣는 쪽에서 이 말이 맞네 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매력을 활용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자체가 첫인상은 굉장히 강렬하고 무겁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진지하고 여러분의 강한 카리스마를 뽐내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실 어느 자리에서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즐겁고 다들 웃고 분위기가 밝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시비를 걸거나 의도치 않게 여러분의 강렬한 눈빛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맞서서 무겁게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여러분의 특유의 언어적인 지능과 밝고 가벼운 에너지로 상황을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동안 크고 작은 불화들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이미 이런 일은 이렇게 가볍게 대처하면 된다 이런 방법을 터득했어요. 여러분은 똑똑하고 재치가 있어서 막상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러분의 강렬한 인상이나 강한 카리스마에 조금 놀랄 수 있어도 막상 알고 나면 이 사람 되게 재밌고 웃기고 말도 잘해서 같이 있으면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이 가진 강한 인상과 카리스마를 싸움이나 갈등으로 이어지게 하는 대신에 분위기를 주도하고 다들 편안하게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동안 활용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매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더 빛나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의 강한 인상과 강인함 때문에 괜히 상처를 받거나 여러분을 오해한 사람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도 아무래도 여러분이 말하는 것 자체가 영향력이 크게 느껴져서 싸움이나 불화를 마치 여러분이 주도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좀 피곤하기도 해서 이제는 분위기를 최대한 가볍게 이끌고 재치 있게 풀어나가야겠다 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요. 여러분 특유의 그 강인함과 카리스마가 사실은 엄청난 재능이거든요. 타고난 눈빛과 강렬한 기운을 가진 그런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이 강렬함이 꼭 불화를 일으키거나 무겁게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부드러운 태도를 더하고 이런 여러분의 타고난 그 언변이나 재치를 살리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매력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여러분을 따라오고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남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뭔가를 가르치거나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를 사면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거 사고 싶다 하고 따라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옷 입는 스타일을 비슷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어 하는 동성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 패션이나 스타일 같은 거는 이성보다는 동성들이 더 서로 많이 참고하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특히 물론 이성한테 어필하는 매력도 있지만 특히 동성한테
멋있다, 따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더 강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은 또 여러분보다 10살 이상 어린 사람들이 여러분을 선망하고 여러분을 따라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처럼 되고 싶어 하고 여러분 스타일이나 여러분 성격이나 모든 걸 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SNS 같은데 옷 스타일이나 평소 라이프 스타일을 살짝 보여주기만 해도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들이나 남들이 아니면은 여러분 심지어 또래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저 사람처럼 하고 싶다 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파는 물건이나 여러분이 추천하는 서비스를 올렸을 때 사람들이 그걸 믿고 사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가까운 주변 사람들한테도 심지어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나 방식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선동당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가진 이 강렬함과 카리스마가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따라오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더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까지 영향력이 뻗어나갈 수 있고 여러분 자신도 훨씬 즐거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개인 리딩 받고 있으니까 메일 주시면은 리딩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자주 올리지 못하는데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찾아와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가 정말 저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눌러주시면 정말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리딩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3번 2층 버스 엽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돋보이게 하는 여러분의 고유한 매력, 여러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여러분을 처음 딱 봤을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러분의 아기 같은 얼굴이에요. 베이비 페이스고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뭔가 장난기 있으면서도 천진난만하고 밝은 인상이에요. 인상이 굉장히 밝고 특히 여자분들이라면 체구가 작거나 뭐 키가 작거나 아니면 뭐 키가 작지 않아도 얼굴이 오밀조밀하게 귀엽게 생겼어요. 뭔가 요정 같은 느낌이에요.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얼굴이고 얼굴 비율이 애기 얼굴 비율이라서 턱이 굉장히 짧고 딱 봤을 때 아기 같은 느낌을 줘요. 그리고 애기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의 비율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균형이 잘 맞는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서 수술로도 이런 얼굴 못 만든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얼굴 비율이 엄청 좋아서 눈, 코, 입이 올망졸망 귀엽고 아기 같은 인상이 확 풍겨요. 그리고 정말 천진난만하고 밝다. 이 세상 풍파를 별로 안 겪었을 것 같다. 인생이 굉장히 무난하게 순탄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동안인 이유는 사실 이목구비나 얼굴 비율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인상이 굉장히 밝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뭔가 얼굴에 그늘이 없어서 그래요.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사람들은 여러분의 얼굴만 보고 고생한 흔적이 안 보인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 이렇게 느껴요. 물론 뭐 미남 미녀라는 말도 들으셨겠지만 그보다는 동안이고 얼굴이 워낙 밝아서 마치 어둠 속에서 전구 하나가 환하게 켜져 있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귀엽고 천진난만한 인상이면서도 동시에 뭔가 당차 보이는 면이 있어요. 소심하기보다는 활발하고 외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다. 말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먼저 말을 여러분한테 걸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러분의 매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는지 볼게요. 여러분은 뭔가 조금만 길을 헤매고 있거나 조금만 어려워 보이거나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남녀 할 것 없이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를 도와주듯이 그냥 괜히 여러분한테 호감을 느끼고 돕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호의를 많이 받고 근데 여러분도 그 호의를 굳이 거절하거나 마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가왔고 여러분도 그만큼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가끔은 의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믿어버려서 아니면은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갔다가 실망한 적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순수함을 이용하려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마음이 꼬여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해도 사람들이 호의를 보이고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서 질투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정의라는 게 뭔지 보여줄 거야. 모든 사람이 저 사람한테랑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내가 꼭 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사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벌을 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여러분한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괜히 막 삐딱하고 까칠하게 대했던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많지 않고 몇몇 사람들만 그랬던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편이에요. 괜히 여러분을 얄밉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귀엽게 생기고 당찬 모습도 있으니까 그걸 질투해서 좀 얄밉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귀엽게 보고 좋아해주고 잘 대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매력을 활용하고 있을지 볼게요. 근데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엔 마냥 순진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굉장히 실속을 잘 차리는 분 같아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을 질투하거나 꼬아서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고, 그 일들이 많지는 않았어도 그 한두 번 겪은 경험만으로도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예전처럼 무작정 믿지는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방어책을 세운 것 같아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내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받아들이는데 굳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정말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무한한 신뢰를 주는 식으로 사람들을 걸러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귀엽고 밝은 인상이라서 일부 사람들은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거나 무시하려고 들 때가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터득한 방법이 내 모든 걸 드러내지 않고 감정 상한 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비꼬는 칭찬을 할 때 그 의도는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그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마워 이렇게 말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들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노린 대로 안 되네 이렇게 짜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처 방법을 잘 터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 때 여러분이 굳이 거절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호의를 베푸는 사람 본인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잘해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면서 기분 좋고 보람을 느끼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냥 그 호의를 그냥 고맙게 받으면 되겠네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귀엽고 호감 가는 이미지를 적정히 이용해서 서로 기분 좋게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매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더 빛나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사람들의 감정을 동요시키는 힘을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한테 호의를 베풀어 온 사람들도 사실은 여러분이 불러일으키는 그 감정적인 울림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새로 무언가를 배우고 싶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잘 모르는 분야에 도전했을 때 사람들의 호감을 쉽게 사는 건 정말 큰 재능이에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여러분을 도와주니까요. 그냥 뭘 해도 귀엽게 봐주고 실수해도 넘어가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행운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귀여운 인상과 이미지를 잘 활용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계시지만 사실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맥이나 호의로 인해서 훨씬 더 큰 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호감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남들은 알 수 없는 그 선택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여러분한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면 여러분의 뭐 커리어, 공부, 직업, 일 이런 거에서 정말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힘이 정말로 큰 무기다라는 걸 좀 더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삶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여러분이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 커리어라든지 공부, 인간관계라든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는 정보랑 호의를 적절히 활용해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훨씬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발전할 잠재력이 있고 앞으로 모든 일이 더 잘 풀릴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지금도 이미 이 귀여운 인상이랑 호감 가는 이미지 때문에 꽤 많은 행운을 누렸는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해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좋아요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비디오를 볼 수 있게 하고 제가 보면서 그래 계속 비디오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눌러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늘 코멘트 달아주시는 분들 알고 있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진 못하지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자주 올리지 못하는데도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리딩에서 뵐게요. 4번 이 팜플렛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을 돋보이게 하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매력,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실 4번 분들은 첫인상으로는 딱히 눈에 띄는 외모적인 특징은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별로 안 좋거나 그냥 평범하기만 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전에 샌프란시스코 어쨌든 미국의 어떤 박물관에서 전 세계 평균 얼굴 남자 여자를 각각 합성해서 전시해 놓은 적이 있대요. 근데 신기한 게 그 평균 얼굴들이 누가 봐도 매력 있고 이성한테 호감을 살 만한 얼굴이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사귀던 사람이 그 박물관에 가서 본인 얼굴 대보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만 제외하면 전 세계 평균 남자 얼굴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진짜 잘생겼었거든요. 그냥 제가 사귀어서 잘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만 쳐다볼 정도로 정말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 친숙한 얼굴이 사실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는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누구 닮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그 나라 기준으로 봐도 무난한 인상이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도 정말 무난한 인상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뭔가 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믿음이 가고 사회 규범을 어기지 않고 정직한 사람일 것 같다 이런 첫인상을 줘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평범해 보이는 인상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는 요인이기도 해요. 주변을 보면은 여러분보다 훨씬 외모가 출중하거나 튀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도 이상하게 여러분이 학생 시절부터 인기가 많았거나 이성에게 더 주목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본 것 같은 친숙함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본인과 살짝 닮았다는 느낌이 들면 사람들은 호감을 느끼기 쉽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국제 커플도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같은 인종 커플이 여전히 가장 많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같은 환경에서 만나기 쉽다는 점도 있지만 조사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한테 더 끌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 앞에서든 그 사람과 비슷한 구석이 있고 거기다가 좀 착실해 보이는 인상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호감을 갖는 거예요. 처음부터 화려하고 강렬한 외모가 아니라서 딱히 눈에 띄는 느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의 매력이 더 드러나고 평범해 보이는 인상이 오히려 여러분의 성격이나 개성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장점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면 볼수록 더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매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는지 볼게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처음부터 굉장히 튀는 외모가 아니고 어디선가 본 듯한 평범한 인상이라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별로 특별히 경계하거나 주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의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 반응이 달라져요. 여러분은 겉보기에는 착실하고 무난해 보이는데 의외로 굉장히 잘 놀고 음주 가무를 좋아하거나 재치가 넘치거나 뭔가 독특한 끼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또 여러분이 이 기네스 공장, 맥주 공장 팜플렛 뽑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건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반전 매력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얌전하고 진지해 보일 것 같았는데 함께 어울려 보니까 유쾌하고 뭐 재밌는 대화를 하거나 가끔씩 직설적으로 훅 치고 들어오는 농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큰 관심 없이 대하던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 의외로 재밌네, 이렇게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동성들 중에서 본인이 관심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주목받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를 느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처음에는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경계심을 풀고 지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왜 다들 저 사람만 좋아하지? 뭐 이렇게 놀라요. 뭔가 여러분이 마치 뭐 로맨틱 코미디나 로맨스 영화 주인공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친근한 옆집 소녀 같은데 모든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 뭐 이성들도 여러분들은 막 강렬하게 와 엄청 예쁘다, 엄청 멋있다, 이렇게 한눈에 받아기보다는 저 사람이면 편하게 다가가도 되겠다, 이렇게 쉽게 접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번호를 묻거나 뭐 처음 보는 자리에서 말 걸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남들을 주눅들게 만들지 않고 친근하고 무난한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접근해 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은 겉으로는 참 평범하고 친숙해 보이지만 막상 깊게 접해보면 굉장히 재밌고 반전 매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들어요. 처음부터 화려하거나 뭐 눈에 띄진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격이 돋보여서 주목받게 되고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호감을 갖고 저 사람이 있으면 진짜 재밌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끌리고 여러분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 해요. 그럼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매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볼게요. 여러분은 뭔가 여러분의 외모나 매력에 대해서 딱히 큰 고민이나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튀는 외모도 아니고 외모로 덕볼 수 있을 정도의 미모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과 재치, 재능으로 이룰 걸 이루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의 유머와 재치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다든지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난 너무 아름답고 멋져,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특별하게만 여기거나 반대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크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현명해지고 재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잘 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춤을 잘 춘다든지 분위기를 밝게 이끈다든지 이렇게 잘 노는 능력도 사실 재능인데 여러분은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 재능을 자연스럽게 길러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겸손함, 스스로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외모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태도.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잘 태어나서 잘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하다, 이런 태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마치 영화 주인공들이 자기 아름다움과 특별함을 잘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실은 특별한 사람인데 정작 본인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한다고 해도 외모만 믿고 뭐 모모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나무인처럼 산다든지 진짜 후회할 행동들을 안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쁘고 멋진 뭐 인형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색깔과 매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본인의 그 평범한 듯 보이는 외모가 사실은 호감형이라는 점, 이런 걸 의도적으로 이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스스로를 비하하지도 않고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더 좋은 결과들이 있었던 거고, 여러분 사실은 호감형인데도 그걸 특별히 이용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뭐 여러분을 낮게 평가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매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더 빛나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외모는 정말 하얀 도화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꽃이라면 정말 굉장히
잔잔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향을 가진 꽃인데 뭔가 거기에 뭔가를 더하면은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튀는 향이 될 수도 있고 화려한 향이 될 수 있고 아주 도발적인 분위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꾸미는 대로 외모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분위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같은 외모가 어떤 한 나라에서만 평범하고 호감형이라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평균 얼굴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낄 거예요. 같은 문화권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도 여러분을 편안하게 보고 잘 대해줄 거예요. 뭐 여행을 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면 그런 걸 직접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은 난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나를 심각하게 비하할 것도 없어. 이런 굉장히 현명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 사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도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아주 특별한 점이고 그게 여러분의 매력이기도 해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화려해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하거나 옷차림을 확 바꾸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분위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또 만약에 해외로 나가게 가면은 거기서도 지금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잘 적응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사실 어느 나라를 가든 오래 지내다 보면은 결국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다른 것 같아도 진국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꾸밈 없고 소탈하고 재밌는 사람,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이 전 세계 어딜 가나 사랑받아요. 여러분은 외모만 호감형이고 무난하고 친근한 게 아니라 성격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사업이나 일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의 그런 인간적인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고 여러분이 파는 뭐 상품이나 서비스를 뭐 기꺼이 사거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국제적인 성공까지도 거둘 수 있는 담대하고 마음이 큰 분이에요. 결국에는 또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삶이 훨씬 다채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노는 걸 또 좋아하시니까 다채롭게 꾸미고 정말 즐겁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4번 번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리딩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올리지 못하는데도 계속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코멘트 달아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정말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 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리딩 받고 있으니까요. 메일로 문의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뭐 금액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리고 틱톡을 제가 하고 있는데 사실 영어로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그 호주에 살고 있어서 한국어로 하면은 한국 분들을 제대로 제가 끌 수 있을지 제가 좀 자신이 없어요. 지금 사실 그것까지 다 그런 걸 감수하면서 다 시도를 해볼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이건 정말 핑계이긴 한데 그래서 많이 이 유튜브 못 올리는 점 정말 죄송하지만 어쨌든 제가 많은 걸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제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점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영상 계속 올라갑니다. 유튜브는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뵐게요.